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변함없이 계속 테슬라 이야기를 할 거고요. 모두 소망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곧 좀 있으면 2021년 4분기 딜리버리 데이터가 나올 건데요. 참 변한 게 없죠. 한번 1년을 좀 되돌아보면은 2021년이 이제 해가 바뀌었을 때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나와서 테슬라의 파이를 갉아먹을 거고 이런 독점적 지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굉장히 이 채널에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별로 그렇게 최소 미국에서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테슬라가 독점적 지위를 가져가고 있고 전기차 시장의 리더임은 변한 게 없습니다. 매출이면 매출, 지금 시가총액이라든지 주식에 반영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에스티메이션 이제 4분기 딜리버리 이제 하루만 지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25만 대가 넘어서 지금 30만 대를 바라보는 수준에 와 있죠. 이게 최근 이 트렌드를 보면은 기가 막힌 게 매 분기마다 이게 원래 등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옛날 테슬라 보면 막판에 밀어내고 좀 줄었다가 또 분기 막판에 밀어내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매 분기마다 레코드를 갱신해 가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28만 5천 대, 그러니까 거의 진짜 30만 대를 바라보는 거죠. 거기까지 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무난히 이런 정도라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5 밀리언이든, 이가 텍사스가 다음 주에 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베를린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참 유럽에서 공장을 돌린다라는 게, 그리고 테슬라의 견제라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될까요? 참 미국이 4분 더 늦게 떴는데 더 빨리 돈다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텍사스의 규모라든지, 어쨌든 베를린도 어쨌든 돌긴 돌 거니까요. 좀 규제라든지 견제에 밀려서 좀 느리지만 기가 텍사스는 다음 주에 벌써 생산에 돌입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는 200만 대까지도 계속 제가 주장하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전기차의 정말 압도적인 물량이면 물량, 현재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모든 거를 지금 리딩하는 거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요 배터리랑 모델 S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 모델 S에 대해서 좀 재미난 얘기들이, 저도 관심이 많죠. 왜냐면 저도 차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 모델 S는 되게 신기한 게 아직도 18650셀을 씁니다. 지금 2170을 쓰죠. 모델 3랑 모델 Y는 점점 셀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고, 4680이 나온 해 만에 지금 셀 사이즈를 키우고 있는데, 얘는 아직도 옛날 걸 쓴다라는 거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 테크니카 이런 유튜브의 예를 보면은 기사도 나왔지만, 지금 에너지 덴시티, 팩 레벨에서의 에너지 덴시티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의 모델 Y 2170 더 큰 셀을 쓰는 애들보다도 더 에너지 덴시티가 높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루시드예요. 루시드도 2170 쓰죠. 그거보다도 18650을 쓴 테슬라 플레드 에너지 덴시티가 팩 레벨에서 더 높습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이게 얘기했듯이 이제 모듈을 간소화한다라든지, 그 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하네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줄일 수 있는 거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측하는 기사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기사 안에서 보면은 이제 배터리 케미스트리가 더 좋아진 게 아니냐, 이제 실리콘을 더 넣는다라든지 안에 내부 케미스트리를 더 좋게 만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4680을 키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은 열이 잘 안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작은 셀은 좀 더 에너지 덴시티가 높은 케미스트리를 정해오기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실험실에서 보면은 더 작은 셀이 컨트롤하기도 쉽고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18650을 못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작은 데서 테스트 해보고 점점 키워가는 구조를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물론 팩 레벨에서 많은 걸 줄이고 이제 모듈을 간소화했다지만, 이 작은 셀을 가지고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팩 에너지 덴시티를 구현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렇듯 배터리 기술은
옛날 거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생각보다 잘 안 바뀌죠. 그러니까 정말 차근차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자그만한 실린더리컬 셀이 아직까지도 살아남으면서 그것도 자사의 최고급 모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 런어웨이 열을 빼는 것 때문에 4680에서 뭐 템리스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최신의 케미스트리를 1890에 계속 적용해 가지고 쓸 수도 있는 전략이 확실히 이제 먹힌다라는 게 이제 플레드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레드 얘기를 좀 해보면은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재미난 것들. 플레드가 거의 이제 최상위, 진짜 직선에선 더 이상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부가티 베이론조차도 씹어먹는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트랙 모드가 없었더라고요. 모델 3는 퍼포먼스 모델에 트랙 모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OTA로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최고속이 좀 풀리지 않을까. 플레드는 이름과 달리 이제 가속력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마무시한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최고속 영역이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물론 스펙상 200마일이 넘게 이제 간다고 얘기하는데 아직은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반 운전자들한테 큰 의미는 없지만 상징성이니까요. 테슬라의 전기차 최고급 모델이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인다. 정말 슈퍼카를 씹어먹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더 재밌는 거는 가격을 올린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드디어 조금 이제 딜리버리가 주춤하다라는 거죠. 무한정 미뤄졌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건 맞습니다. 인기 모델인, 그리고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3나 Y 주문하시면은 한참 뒤에 받는다라는 건 익히 잘 알려있죠. 그래서 무조건 먼저 예약해라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 3의 롱레인지라든지 퍼포먼스 모델은 지금 11월 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체킹한 기준으로 이제 계속 미뤄져서 뭐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3월이라든지 계속 이제 미뤄졌고, Y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예를 들면은 롱레인지 인기죠. 가장 인기 있는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뭐 올해 말에나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가 재밌냐면, 플레드는 바뀌었습니다. 플레드도 되게 대기를 했어야 되는데 모델 S 플레드는 지금 주문하면 이 기사가 31일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플레드는 당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레드는요. 근데 인기는 사람들이 이게 주행거리에 많이 민감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더 저렴한, 제가 이제 곧 받을 이제 롱레인지 19인치 휠이죠. 21인치 휠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주행거리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아니라고는 하는데 일부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 모델 S의 어떤 인기도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2022년 원래 이게 11월에 나오는 건데 21인치로 휠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주행거리가 좀 줄거든요. 물론 가격이 소폭 상승하지만 글쎄요, 이 차량 가격 대비 4,500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름에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여전히 19인치 휠은 올해 말에나, 근데 이제 이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그거죠. 이제 가격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다른 인기 있는 모델들은 이제 저렴한, 좀 더 상대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그게 좀 줄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게 줄지 않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드디어 역시 1억은 10만 불의 벽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대기 날짜가 좀 리스트가 줄어서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고, 플레드 같은 경우는 바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모델 X도 지금 딜리버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뭐 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모델 X도, 근데 역시 SUV는 인기가 좀 폭발하는 건가요? 역시 세단에 대비해서 모델 X는 10만 불을 훌쩍 넘지만 여전히 이게 더 대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S가 좀 줄었다는 그게 재밌는 부분이었고, 그 김에 이제 X가 인도되는 이제 SUV, 큰 SUV가 인도되는 영상들 몇 개 봤는데 생각보다 마감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뭐 그런대로 쓸만하게끔은 오는 것 같다. 뭐 제가 받아보면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왜냐면 절대 싼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긴 봐야죠. 자, 다음으로는 아까 처음에 딜리버리를 얘기했듯이
이게 성공을 하려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제 배터리가 받쳐줘야 됩니다. 뭐 반도체 부족도 있지만 테슬라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그중 제가 이제 모델 S나 X 대형 고급 모델들은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인데 주력이 테슬라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광산 산업이라든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로어 머티리얼을 수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조금씩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정말로 로어 머티리얼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회사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주로 배터리 회사들이 달려들죠. 배터리 회사들조차도 이렇게 밑바닥까지 손을 대는 경우는 드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났는데 정말 서스테이너블하게 이제 니켈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환경오염을 덜 하면서 캘 수 있냐라는 거는 질문에 지금 테슬라가 그것에 다가가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챌린지를 몇 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니켈 광산들을 보면은 리파이너리 재련한 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에티컬한 문제, 뭐 너무 노동을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로우 머티리얼들이 분쟁 지역이라든지 좀 더 저임금 지역에 있는데 좀 덜 개발된 나라에서 이제 캐는데 그런 데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면들들 이런 것들이 꽤 지켜지면서 테슬라가 지금 뉴 칼레도니아라고 이것도 옛날에 제가 기사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계약을 한. 근데 이게 이런 게 좀 가능한 게 이게 프랑스령이더라고요.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만만치 않게 니켈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살인적인 그리고 GDP가 나름 높은 그래서 근데 물가가 좀 살인적인 면이 있는 유명 관광 섬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니켈을 왕창 캐기 시작하는데 테슬라가 직접 이제 관여를 하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이거를 캐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챌린지는 뭐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이게 니켈의 최대 매장지는 인도네시아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려는 그런 기사들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옆에 또 필리핀도 있고 여기서는 사실 규제가 좀 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싸게 밀려오는 니켈을 어떻게 이제 견제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이제 느슨한 규제를 가지고 이제 막 푸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줘서 아무래도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 경제성이 앞서지 않으면은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친환경 에너지가 약간은 좀 그걸 밀어준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가 어떤 지구의 위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 경제적으로는 워낙 싸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상충되는 면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테슬라의 행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싸게 얻어진 니켈이 또 중국에서 이제 리파이너리 된다라든지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런 싼 흐름을 물론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매니징해서 좀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고 좀 환경을 물론 이게 환경 자체를 안 파괴할 수가 없죠. 가가지고 파내는 건데 그래도 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낮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하이니켈 앞으로 배터리에 있어서는 이건 필수인데 현재로서는 니켈 시장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니켈을 캐면요 스테인리스라든지 그런 공업용 배터리 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런 쪽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니켈 가격이 좀 상승하는 편인데 물론 이제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설페이트 프라이스는 나름 좀 스테이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뭐 장기적으로는 지금 숏텀으로야 이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 그래도 롱텀으로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니켈을 어떻게 공급받냐가 앞으로 주요 과제가 될 거고 테슬라의 이런 시도가 그래도 좀 이제 선한 영향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자, 가슴이 콩닥거립니까? 2% 남았고 지금 한 5마일 남았나? 4마일 남았나? 다시는 이러지 마. 끝까지 한번 뽑아 먹어봤잖아요. 이 겨울철 12도에. 야, 빵을 찍는 걸 네가 지금 찍게 생겼어. 그러지 마. 지금도 아직도 4.7마일 남았어. 아유, 알뜰살뜰 쫙 뽑아왔잖아요. 이런 풍경도 보고. 8km 남았는데, 야 2%가 안 보니까 8km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야, 도착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0이 돼도 몇십 마일은 간다고 이미 테스트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데 무리가 없을 텐데 이제 그걸 믿고 그러면 안 되지. 야. 그 주유소가 많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슈퍼차저 이거 놓치면 우리 진짜 끝장나는 거죠. 주유소 같이 많으면 이거 도와주잖아요. 이게 차 막힌다고요. 이제 필리 근처에 오면 차가 막히니까. 아이, 참. 2% 알뜰살뜰해서 들어갈 거예요. 얘다 쓰면 진짜 뭐 유튜브 각이지 뭐 그럼. 보험사 그러지 말고. 말고 빨리 나갈 준비나 네, 해야죠. 알았어요. 끊어. 아.